오늘은 일단 도크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일단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도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그 내용인데요. 이제 설명을 좀 잘 해놨더라고. 그 도크 네트워크가 이제 뭐냐면 이 까만 게 이제 딱 한마디로 잘 해놨습니다. 자, 저희가 방금 저희가 이제 이스트 인스턴스를 하나 저희가 이제 실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이스트 인스턴스에 제가 이제 도커 엔진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자, 이게 하나의 서버죠, 서버. 여기에 이제 그 도커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이렇게 생성할 수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호스트에 여러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제 실행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같은 호스트 내에서 실행 중인 뭐 여러 컨테이너들이 있다면은 그 컨테이너 간에 이렇게 이제 통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논리적인 어떤 네트워크 개념이 여기 이제 도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크 컨테이너 간의 통신을 관리하고 도크 네트워크란 자, 이 이제 격리하기 위한 그 컨테이너끼리 이제 독자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한다 이거죠. 뭐 그걸 격리한다 표현했는데 자, 이제 저희가 우리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지 저희가 지금 이제 인사, 물류, 회계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죠? 자, 얘네들을 나중에 이제 각각 도크 이미지를 굽어가지고,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걸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사물류 회계를 우리가 크게 보자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자면은, 각각을 이렇게 이제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이죠. 여러 개의 컨테이너로 구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들 컨테이너가 이제 서로 또 인사, 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과제를 냈죠. 인사, 물류, 회계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뭐 인사나 물류 쪽에서 이제 어떤 전표를 발생시키면은 회계 그 시스템과 이렇게 이제 서로 통신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컨테이너끼리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로 통신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게 도크 네트워크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크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를 얘기할 때 보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또 쓰거든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그러냐면은 컴퓨터 장치하고 우리 노트북에 제 노트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 노트북하고 제가 네이버하고 통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 컴퓨터 장치가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잖아. 그 연결할 때 딱 연결하는 그 지점. 자, 지금 저는 제 노트북 뒤에 보면은 랜카드도 있고요. 랜선을 꼽을 수 있는 우리가 이더넷 포트라 그래. 포트도 있고, 또 무선 랜도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 그러거든요. 요거는 이제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자, 물리적인, 장치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우리가, 도크를, 도크 그러니까 데몬을 우리 OS에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드라이버들이 이제 설치된다. 라고 했는데,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뭐냐면, 이제 우리,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게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치가 있는데, 이게 랜카드란 말이야. 또는 이제 모바일 무선 랜카드도 있고요. 무선, 그지? 그렇다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실제 그럼 기계 장치잖아. 그지? 얘가 통신하려면은, 이런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하게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 모듈을 저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랜카드, 무선 랜카드 막 이런 것들이 있네, 그지? 자, 그런데 우리 그 도크 네트워크 구조를 여기 이제 PDF 파일을 한번 잠깐 보자면은요, 보세요. 자, 도크 네트워크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우리들의 호스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호스트 이게 이제 저희가 호스트 러닝 도크를 실행하는 호스트다. 자, 이 사각형을 우리가 이제 호스트 이스트 인스턴스라고 가정하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더넷 포트가 있네요. 자, 이더넷 포트.
자, 일단 제가 그 이수 인스턴스에 이제, 제가 생성한 이수 인스턴스에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자, 이거는 이제 apt get만 하면 이제 실행이 안 되고요. 권한이 없다고. sudo. 자, 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nettools라는 이제, 아무튼 툴을 깔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if config를 제가 이렇게 실행하니까, 이 보세요. 나의 이 이수 인스턴스에다가 저번에 저희가 도크 데몬을 깔았죠. 자, 도크 데몬을 깔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도크 제로라고 하는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브릿지라 그래요. 브릿지. 네트워크 브릿지라 그러는데, 자, 뭔지 몰라도 여기 보면 IP 주소가, 몇 번이 세팅되어 있냐면은, 172.1.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도크 제로에, 자, 이 이름이 이제 도크 제로라는 게 이제, 제가 도크 데몬을 설치하면은 자동으로 요 도크 제로라는 요 네트워크 브릿지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자, 야의 IP 주소가 172.172.0.1입니다. 얘는 어디에 만들어지냐면 자동으로 아까 이스트 인스턴스에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저희 요 이스트 인스턴스의 여기 IP 주소를 보면은요, 공인 IP 주소가 얘잖아. 그지? 그럼 요 이스트 인스턴스에는 IP 주소가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할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마에 IP 주소가 자, 57점 뭐뭐점 뭐뭐점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자, 요렇게 자, 이걸 일단 바꿀게요. 그래서 SSH라는 이제 이 툴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우분투 리스트 인스턴스에 아까 57.180점 해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아까 연결하는 게 나오죠? 어디 갔나?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또 내부 통신용으로 그러니까 이스토 인스턴스가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제가 하나 설치를 했는데 이 이스토 인스턴스는 외부에서 내가 SSH라는 요 툴을 이용해서 공인 IP를 연결할 수도 있지만 또 클라우드에는 또 사스 IP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방에 여러분들하고 제 컴퓨터 19.16.8 1점대잖아. 이건 우리끼리는 또 통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근데 외부에는 통신 못해요. 외부에서는 이 IP 주소는 모르죠. 자, 요 사스 IP도 하나 이렇게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각각들이 다 뭐다? 이걸 이더넷 포트라 그래요. 이더넷. 요 각각이 이 인스턴스에 요 하나는 이더넷 자 포트에 할당된 게 얘고 자, 또 얘는 172.31.30.184라는 이제 사슬 IP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또 나의 이 인스턴스에 보면은 이 네트워크 브릿지로 자, 브릿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크 제로가 하나 생성되는데 인마의 IP 주소는 한번 볼게요. 아까 얼마였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면은, 요게 뭡니까? 사슬 IP 주소였죠? 이거, 그리고 이제, 아까 도크 제로에 보니까 172.172.0.1이잖아. 그지? 자, 그런데, 요 도크 제로라는 네트워크 브릿지도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은, 이스트 인스턴스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스트 인스턴스에. 자, 그럼 보자. 아까 도크 제로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얘는 여기 좀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으로 172.17.0.1입니다. 0.1을 사용하거든. 자, 그리고 요 이더넷, 이걸 이제 ETH가 이더넷 포트라 그럽니다. ETH 제로. 만약에 얘가 두 개라면은 ETH 제로, ETH1 이렇게 이제 넘버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호스트 컴퓨터를 사각형으로 보자면 여기에 도크 제로. 이게 이제, 자, 이건 뭐, 도크 제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도크 엔지니에 의해서 도크 데몬을 내가 설치하면 기본 생성되는 그 네트워크, 브릿지 네트워크라기보다는 네트워크 브릿지 주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도커 제로는 자 브릿지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하나의
브릿지 네트워크에 이제 속하게 되는 도크 제로가 그러니까 브릿지 네트워크에 속하게 되는 하나의 뭐 어떤 브릿지 역할하는 네트워크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은 내가 지금 이제 도커 컨테이너 엔진을 설치하면은 여기까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 얘도 자 여기서 이 그림에서 얘는 누구냐면은요. 바로 여기 있는 IP 주소, 이거 사설 IP 주소. 얘를 말합니다. 이것도 호스트 IP 주소예요. 사설 IP 주소.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스트인스턴스를 만들 때 할당이 나름입니다. 여기는 1.1.1.22가 됐네요. 자 그런데 아직 자 컨테이너를 안 만들었는데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하게 되면은요. 자 생성하게 되면은 자 호스트 컴퓨터 쪽에 자동으로 버추얼 이더넷이라 그래서 버추얼 이더넷이라 그래서 이제 VETH 해가지고 이렇게 넘버링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데 자 요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도커 엔진을 이용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면 컨테이너들도 각각 이제 생성할 때마다 이 도크 제로가 이 도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하나의 요것도 IP 주소 맞죠? IP 주소 맞죠, 그죠? 자, 도크 제로는 뭐 ETH 제로 뭐 이렇게 안 하고 도크 제로 이렇게 됩니다. 도크 네트워크에 자 일종의 얘가 이제 게이트웨이 주소 역할을 하는 일종의 브리지 역할을 하는 IP 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72.1.0.1이 있고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 하나를 띄우면은 이 각 컨테이너를 별로 자 이제 ETH 제로 그래서 171.17.0.2 또 띄우면은 171.0.3 자 딱 네트워크 주소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듯이요. 171.17.0.1과 0.2, 0.3 요거는 이제 도크 네트워크로서 얘네들은 같은 네트워크에 속하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은 바로 브릿지 네트워크예요. 브릿지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브릿지가 다리라는 역할을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요. 일단은 일단은 뭡니까? 이게 VETS는 버추얼 이더넷이거든. 버추얼 이더넷. 그러니까 원래 이더넷 얘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그럽니다. 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여기에 이제 실제 IP 주소가 할당이 되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호스트 컴퓨터에 내가 컨테이너를 또 띄울 때마다 이 각각이 또 IP 주소를 하나씩 할당받는다 그랬잖아. 맞죠? 나는 딱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논리적인 거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실제 이제 야는 그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이더넷 제로 이렇게 해서 논리적인 IP 주소가 이렇게 하나씩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내가 SSH라는 툴을 이용해서 지금 나는 외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었냐면은 외부에서 보세요. 어디로 연결했냐면은 이수 인스턴스로 연결했거든. 난 외부에서 이수 인스턴스로 연결한 것이고, 자, 그 위에, 자, 보세요. 얘 위에,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컨테이너를 하나, 둘, 세 개를 띄우면 IP 주소는 자동으로 0.2, 0.3, 0.4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야들은 다 뭐다? 이 호스트 컴퓨터 위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하나의 컨테이너된 애플리케이션이잖아. 외부 여기서 이 말 연결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말입니다. 이거 연결할 수 있느냐? 연결 못합니다. 왜? 얘네들은 가상의 이제 이 호스트 컴퓨터 위에 만들어지는 컨테이너끼리 통신하기 위한 도크 네트워크이거든. 얘네들이 지금 사용하는 IP 주소는 사설 IP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바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인스 위에다가 내가 우리의 프로젝트를 컨테이너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거잖아요. 그럼 외부에서 내가 이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지?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 도커 네트워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테이너를 제가 일부러 한 3개를 띄워볼게요. 요 뭐 비슷한 상황 컨테이너를 임의로
띄워보겠습니다. 하나. 이름이 같으면 안 되죠. 참. 음. 자, 그럼 이제 다시, IF 컨피그에서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 자, 지금 이제 그 호스트 컴퓨터 쪽에 IF 컨피그를 요 이스트 인스턴스에 했죠. 도커 제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더넷, 요 IP 주소. 그지? 이제 우분투, 요 이스트 인스턴스에 38.184 돼 있다, 그지? 요거는 이제 루프백 주소예요. 127.0.0.1.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컨테이너를 하나씩 띄울 때마다, 여기 보면, 버추얼 이더넷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렇게 이제, 할당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호스트 컴퓨터 쪽에서 도커 엔진을 깔면은 도커 제로라는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의 브릿지 주소입니다. 브릿지 주소. 171.1.0.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컨테이너를 띄울 때마다 그 버추얼 리더넷이라고 하나씩 이렇게 이제 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이 돼요. 야는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물리적인 그러니까 이더넷 포트고요. 물리적인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고. 얘네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어지는 논리적인 이게 이제 IP 주소겠죠. 자, 이 논리적인 이 IP 주소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하는 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버추얼 이더넷이라는 예를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컨테이너 하나, 둘, 특히 요거. 자, 지금 현재 이 컨테이너가 외부와 통신하려면은 일단은 그지? 여기서 오는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데이터를 패킷이라 그러거든. 자, 그럼 얘가 이제 외부로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에서 만드는 데이터가 이더넷 제로 포트를 통해서 여기 이제 호스트 쪽에 생성된 그 버추얼 이더넷이라는 이제 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러냐면 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다. 이리 보시면 됩니다. 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네트워크 카드를 하나씩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 카드에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이제 실제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거든. 여러분들 말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맥 주소라는 게 이제 하나씩 할당이 되어요. 맥 주소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게 IP 주소가 할당이 됩니다. 실제 이제 요 장비가 통신하려면은 맥 주소가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맥 주소. 유선이나 무선 랜카드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맥 주소가 뭔 말이냐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면은 자 요거 여기 16진수거든. 하나 둘 셋 넷 하여튼 여기 16진수로 있는 요걸 우리가 얘입니다. 미안. 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둘. 그럼 여기 이제 각각이 이제 4비트씩 이렇게 표현하니까 48비트로 표현되는 요 주소. 얘가 뭐냐면은 이제 물리적인 맥 주소예요. 이게 물리적인 맥 주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다시 봐요. 조금 어려운데 자, 이제 여기 호스트 쪽에 이더넷이라는 이제 그 뭡니까 포트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여기 IP 주소가 부여가 되고 IP 주소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 물리적인 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우리가 실제 이제 물리적인 주소, 맥 주소가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총 48비트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주소가 이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도크 네트워크는요, 컨테이너끼리 이렇게 통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격리된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마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IP 주소가 할당이 되는데, 얘는 실제 이제 물리적인 장치가 아니지만 이렇게 논리적인 이제 요 맥 주소를 제공하는 버추얼 이더넷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공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버추얼 이더넷 뭐 가보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맥 주소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까 실제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 카드라면은 물리적인 주소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팅 한다 그래야 될까요? 그걸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버추얼 이더넷이라 그러잖아. 실제 이더넷에는 물리적인 맥 주소. 근데 버추얼 이더넷에서는 가상으로 이렇게 맥 주소를 하나씩 할당해 주게 되는데 걔가 뭐다? 여기 보면 얘네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가 이 이더넷이라는 요 IP 주소에 대해서 요 맥 주소가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여기서 보내는 데이터는 얘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자, 어디로 간지 한번 볼까요? 여기 요 도크 제로라고 되죠. 도크 제로. 자, 171.0.1이라 그랬지. 자, 보통입니다. 171.17.0.1입니다. 0.1이에요. 얘도 사실은 여기 보면 도크 제로라고 그냥 딱 하나 표현했지만은 얘가 이제 뭐다? 브릿지 주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브릿지 네트워크가 아니고, 자, 다시 말하면, 임마. 얘가, 브릿지 네트워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브릿지 네트워크 이름이 도크 제로라는 거예요. 왜 브릿지 네트워크냐면, 이제, 여기 있는 연마가 결국은 하나의 네트워크이고, 야가 이제 외부로 나가려면 어떡합니까? 요 가상의 이더넷 장치를 통해서 자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여기 171.17.0.1을 거치게 되거든요. 얘를 거쳐야만 자 이제 이 호스트 IP 주소죠. 이 호스트 IP 주소까지 오면은 이 호스트 IP 주소는 이제 언제든지 외부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망이잖아. 맞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현하자고. 자 얘가 그럼 밖으로 나가려 그래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누구한테로 먼저 가야 되냐면은 자, 도크제로라는 이 도크제로라는 이름이 도크제로라는 이제 브릿지 네트워크 도크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하나 구축되면은 이 호스트 컴퓨터 위에 도크제로라는 이제 이 브릿지 네트워크에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주소다라 그러는 게이트웨이가 입구라는 얘기잖아. 밖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제 171.0.2, 0.3, 0.4라는 아까 각각 컨테이너에 부여된 IP 주소가 있다면 외부로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도크제로. 라는 이름의 171.1.0.1이라는 이 게이트웨이를 나오고 얘도 어디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이 두 인스턴스 위에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인마한테 오면은 자 인마의 사살 비주는 얘잖아. 그럼 요즘에 다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인마가 보낸 데에다가 얘를 거쳐서 여기 오겠죠? 얘는 사설 IP 주소지만 외부로 나가려면은 다시 이 공인 IP 주소를 위해서 이제 외부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독고제로는 봐봐. 버추얼 이더넷과 자, 이 버추얼 이더넷과 얘는 실제 이더넷 간의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럼 외부에서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될까 이거? 이 컨테이너 그러면 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말이야. 보세요. 아까 이 호스트 커뮤니티 이거는 사슬 IP 주소인데 사슬 IP 주소는 내부끼리 이제 통신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외부에서 연결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자자. 어, 어이씨.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거든. SSH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여기 이 그림으로 보자면 이거는 사슬 IP 주소인데 공인 IP도 하나 있거든. 그지? 이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할 때
퍼블릭하게 만약에 내가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면은 공인 IP가 하나 있고, 사설 IP도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공인 IP는 없는데, 공인 IP가 있기 때문에, 자, 이 호스트까지는 와. 근데 이 컨테이너에 연결하고 싶어. 또는 이 컨테이너에 연결하고 싶어요. 이 컨테이너에 있는 뭐에 연결하고 싶냐면은,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이 자체도 이제 운영 환경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프로젝트를 여기서 이렇게 실행하는 거잖아. 맞죠? 맞잖아. 그럼 야를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이건 제가 이미 수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어떻게? 컨테이너에, 자, 지금 현재, 아까, 여기 내가 좀, 아까 전에 엔진엑스를 내가 하나 실행했거든? 그럼 엔진엑스는 기본적인 포트가 80번이야. 그러면 컨테이너의 포트를 호스트의 IP 포트와 연결해서 서비스를, 도크, 네트워크를 이렇게 외부에다가 공개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수업을 좀 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보세요. 도클은 해가지고, 자, 이것도 없앨게.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요. 자, 내가, 자, 요렇게 하나 더 띄워볼게. 자, 하나 더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엑스라는 이미지, 엔진엑스라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생성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생성했어요. 그 안에 80번 포트가 있죠? 그지? 자, 근데, 퍼블리시 한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이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80번 포트거든? 이거를, 자, 그러면 외부로 공개를 할 건데, 이때, 이스트 인스턴스 쪽으로, 자, 이스트 인스턴스 야 쪽으로, 아무나, 이스트 인스턴스 예 쪽으로 80번 포트로 들어오면, 들어오면, 방금 생성한 컨테이너 누구? 야죠? 이 컨테이너로, 몇 번? 80번 포트로 서비스를 노출하겠다. 이 말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해볼까요? 자, 이제, 도크, ps-a.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자. 연만은 어떻습니까? 윗만은, 자, 80번 포트로, 익스포즈는 해. 이 컨테이너가. 하지만, 퍼블리시는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트 인스턴스 쪽으로 아무나 80번 포트로만 들어오면 뭐예요? 자, 이 컨테이너에 자, 80번 포트로 자, 이 서비스를 엔진엑스는 80번 포트로 이제 서비스를 공개를 하거든. 그 외부에서 이스트 인스턴스로 80번 포트로 들어오면은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포트 포워딩이야. 포트 포워딩. 그러니까 80번 포트로 들어오면은 누구한테 들어간다? 이 컨테이너. 자, IP 주소로 갈 거 없고, 자, 이게 지금 컨테이너 아이디야. 이 컨테이너에 80번 포트로 내가 접근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HTTP에서 IP 주소 집어넣고 80번이라고 딱 연결을 하잖아. 연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봐봐. 이제 내가 여기 SSH가 아니고 그죠?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연결한 거잖아. 그지? 위에 HTTP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다. 지금 그 말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지? 이제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잖아. SSH라는 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뭘 씁니까? 브라우저를 쓰고 있죠? 맞잖아. 그 크롬이라 그럴까? 크롬에서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 누구한테 요청이 갑니까? 얘한테 가는 거죠? 얘한테 가는 거지. 몇 번으로? 80번 보도록.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인스턴스 위에 내가 이 도크라는 브리지 네트워크가 실행되는 거잖아. 아까 이 컨테이너는 어떻게 노출한다? 그 노출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이 컨테이너를 노출하는데 아까 포트 번호, 노출할 포트 번호와 실제 이제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올 때 몇 번을 와야 돼?
80번을 누르면은 여기 있는 80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밖에는 노출을 못 합니다. 알았지? 똥 들어가야 되는 것도. 에이, 가. 자, 그래서, 저 중요한 거 다 놓친다,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한 가지. 제가 이제 그저께 하나 더 세팅했던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스윈슨스가 이렇게 되려면은요, 방화벽이, 자, 이게 보안해 보시면은요, 인바운드 규칙 있잖아. 인바운드 규칙에 이걸 이제 편집을 좀 해야 되거든. 보안, 그래서 여기 보면 보안 그룹에 들어가서요. 인바운드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원래는 SSH밖에 디폴트로 없거든. 왜? 아니, 이 스윙선을 만들었는데 내가 최소한 SSH로 연결해야 내가 설정을 하고 다 하거든? 터미널 창렬을 하죠. 맞죠? 근데 요거는 안 열려 있어. 원래 안 열려 있었어요. 자, 이 인스턴스에. 그래서 내가 80포트를 이렇게 열어야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열어야지 접근할 거 아이가. 이게 일종의 방화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노출하는 부분까지 뭐 거의 자, 여기 이제 여기 나오는 건 뭐냐면은요. 자, 도크가 있으면 이 컨테이너 네트워크 모델은 자, 이제 도크 데몬을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 네트워크 드라이버. 이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다. 네트워크 드라이버. 자, 그러니까 네이티브 드라이버라는 게 도크 깔면 그냥 자동으로 원래부터 있는 거. 자, 아까 브릿지 네트워크이다 이거. 호스트 네트워크, 넌 네트워크, 오브레인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리모트 드라이브라는 거는 이제 서드 파티 뭐 플러그인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거기까지 안 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 도크 깔면은, 도크 네트워크의 그 드라이버로,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거 안 쓰고, 뭐, 더 좋다고 이제 다른,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까지 해가지고 한다. 이거는, 자, 그거는 뭐 지금 현재, 우리, 어떤, 그 지금 관심사를 많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도크 네트워킹에는 싱글 호스트 네트워킹.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싱글 호스트 네트워킹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의 이게 이제 호스트 미드넷 포트 지금 하나잖아. 그지? 하나 가지고 물론 공인 IP로 또 이더넷 ETH0는 사설 ETH1은 공인 IP 하더라도 어쨌든 사설 IP 내부 그냥 사용할 목적이고 이 호스트 컴퓨터에다가 막 그 네트워크 카드를 그러니까 이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아까 전에 제가 물었잖아. 원장님 아까 전에 그 일라스틱 그 IP를 그러면 한 호스트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다 이거? 그렇게 하는 거는 잘 그렇게 안 써. 근데 그렇게 하면 멀티 호스트 네트워킹이고 그냥 한 개 그 IP만 있으면은 싱글 호스트 네트워킹이 이 말입니다. 사설 IP하고 공인 IP 두 개 쓰니까 두 개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 두 개는 됐지만, 이제 공인 IP 그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고, 사드 IP는 내부에만 사는 목적이지, 그 호스트 컴퓨터를 뭐, 이렇게 이더넷 포트를 두 개를 줘가지고, 막 여러 개를 서비스할 목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자, 싱글 호스트 네트워킹에는 드라이브가 브릿지? 뭐, 자, 브릿지는 뭐가 있다? 도크 제로. 자, 브릿지 네트워크는 기본 도크 제로라는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근데 내가 만들 수도 있어. 굳이 그냥 도크 네트워크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만들 수도 있어. 도크 제로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17.0.1이 아니고 뭐 19.168. 뭐 다른 이름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령으로 우리 이제 도크 네트워크 LS라는 명령을 가지고요. 자, 보자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달립니다. 아마 다른 어떤 때보다 아마 네트워크 강의를 제가 좀 자세히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하면 이 보세요. 자, 도크 네트워크 LS 하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요. 브리지 네트워크. 봐. 호스트 네트워크, 넌 네트워크. 자, 브리지 네트워크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요, 잘 봐. 네트워크 해가지고 있잖아. 인스펙트, 브릿지. 브릿지라고 딱 치면은요, 지금 이제,
브리지 네트워크, 이 보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자, 싱글호스트 네트워킹에는 드라이버가 브릿지, 호스트, 논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지? 브릿지, 호스트, 자, 이게 논,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랑 설명하려고. 그 브릿지에는 아까 디폴트로 딱 한 개가 만들었어. 이름이 도크0야. 어? 네, 브릿지 네트워크 이름이 도크0라고. 그 아까 게이트웨이 주소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름 사실상 그렇게 놓으면 도크0에 게이트웨이 주소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보니까 아까 전에 내가 컨테이너를 아까 내가 몇 개 만들었냐면 총 4개인가 내가 5개인가 뭐 좀 많이 만들었죠. 자, 여기 보면 브리지 네트워크이고요. 여기에 컨테이너 지금 몇 개 있노? 아까 그 5개 정도 있다 그랬잖아. 맞네, 그지? 왜 5개인지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토크 프로세스 하이픈 A 이렇게 하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뭐 종료돼서 그런가?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네, 종료된 건 안 나온다, 그지? 종료된 건 이제 IP 주소가 할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IP 주소를 하나씩 할당하다 보니까, 자, 2번하고, 2번, 3번, 4번, 5번, 1번은 아까 전에 게이트웨이 주소로 할당되어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 봐봐. 맥 어드레스. 자, 맥 어드레스가 뭐다? 요게 이제, 그 뭡니까? 장치 주소다, 이 말입니다. 장치 주소. 근데, 이런 실제 장치는 없거든. 실제 장치는 없어. 이 장치를 어떻게 제공한다? 그걸 버추얼 인터넷을 그런다고. 아시겠죠? 아이고, 알았나. 자, 그러면 잘 봐요, 이제. 잘 봐. 홈스트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컨테이너를 띄울 때마다 디폴트 도크제라는 이제 이 브릿지 네트워크에 얘가 브릿지라서 이름을 브릿지 네트워크라 그런다고. 브릿지 네트워크. 아시겠죠? 네트워크에 속한다. 이 말이고, 그래도 브릿지라는 그 이름도 뭐 적절하죠. 그러니까, 그지? 얘가 이제, 자, 그리고 호스트가, 속한, 뭐 이제, 한번 볼까요? 호스트가 속한 쪽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는 호스트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이렇게, IP 주소도 안 나온다, 그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난 네트워크 있거든, 또. 넌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제가 컨테이너를 내가 하나 띄워. 자, 컨테이너를 하나 띄우는데, 어떤, 이렇게 브리지 네트워크, 이렇게 뭐, 이렇게 할당돼가지고, 네트워크 주소가 필요가 없어. 뭘 이렇게 외부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자, 브리지 네트워크에 있는 컨테이너가 안에서만 이렇게 저들끼리 이렇게 하는 이런 우리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원 할당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 놈들은 어디에 이제 할당이 되냐면은 넌이라는 네트워크에 할당됩니다. 이건 좀 말만 들으면은 어려운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하나 생성하는데 일단 명령어만 하나 파딱 빨리 하나 보여주고 제가 마칠게요. 넌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자 여기 봐봐. 내가 도크런하고 여기 이제 이미지를 띄우는데 이거 봐요. 대시 해가지고 넷 넣어놨잖아. 이러면 이제 이 컨테이너는 넌 네트워크에 포함되고 이 컨테이너는 이제 외부에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봐봐요. 웹 볼륨이죠. 다른 컨테이너들이 뭐 하노 이거? 이 이름 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컨테이너를 접근하면 되는 거거든. 다른 컨테이너에 서비스를 하는 어떤 컨테이너를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왜 바깥에서는 들어올 일이 없으니까 네트워크에 활성될 필요 없는 거죠. 이럴 때 쓴다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도크 네트워크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